자, 이제 정리해서 보시면 이 표와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에 영국의 역사에서 자유방임주의, 그러니까 국가는 되도록이면 기업가의 자유를 건들지 말라 하는 거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라. 저절로 그냥 놔두면 제일 좋다. 그게 이제 수정자본주의를 거쳐서 신자유주의로 넘어가는데, 자유방임주의 단계에서는 그렇죠. 모든 면에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철폐하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즉 사업가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제 이런 자유방임주의가 수정자본주의에 가면 사회주의와 맞서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때는 국가가 개입을 통해서 경제를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복지도 추구하면서 성장도 추구하는 그런 노선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레이건 시대부터는 달라져서 통제 필요 없다. 자유시장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선이다. 목적이다. 그렇게 흘러갔던 겁니다. 그런 세계사적 조류를 노무현은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거부하기도 어려웠기. 그래서 이제 199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IMF를 통해서 IMF 사태, 한국이 이제 파탄나기 직전에 한반도에도 신자유주의가 들어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시장을 개방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국가부도 사태가 났던 거죠. 그런데 국가부도 사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돌리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국가부도를 수습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는 많은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야 됐는데 바로 그 많은 외국 자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세계은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신자유주의를 지향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돈을 끌어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 결국 한국 사회는 신자유주의에 텃밭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시장의 자율성에 맡긴다고 하고 독점을 깨고 담합을 규제하고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시장을 국내에 개방하고 뭐 이렇게 갔던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신자유주의자입니까? 그건 아니죠. 시장의 세계화는 지향하지만 자유화는 반대하고 자유무역도 반대하고 시장 개방도 반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자유주의의 변형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사의 물결은 시대가 흘러가면서 바뀝니다. 바뀌는데 바뀌게 되는 근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결국 강대국의 이익이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지금의 미국은 시장 자유화가 자기들에게 손해가 된다 싶으니까 보호무역주의로 갔지만 지금부터 20년 전의 미국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때는 신자유주의의 전도사로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에게 그런 개방을 강요했죠. 이런 가운데서 그러니까 한미 FTA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죠. 세계가 다 신자유주의 열풍에 휩싸여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박정희 시대로까지 소급되는 우리나라의 무역 구조의 문제였고 경제 구조의 문제였죠. 여러분이 아시겠죠 아마 우리는 이른바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대외 무역 의존도가 아주 높습니다. 가령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일본도 수출국가, 수출 지향의 나라이지만 내수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내수 시장이 아직도 규모가 매우 적고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물건은 수입에 의한 것이고요. 우리가 그런 모든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수출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무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묘한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런 묘한 구조 속에서 대통령 노무현은 결국 미국이라고 하는, 어차피 미국은 우리에게 개방을 압박해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선제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 선제 조치라는 것이 FTA죠. 그러니까 FTA, Free Trade죠. 그러니까 자유무역 협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국내외에 많은 찬성과 많은 반대를 불러. 근데 그 FTA라고 하는 것은 관세를 철폐해가지고 무한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자유화라고 하는 것이 투자의 자유화나 서비스의 자유화, 서비스 산업의 자유화는 사실 한국에게 굉장히 당시 수준에서는 불리한 거였어요. 또 지적재산권 문제도 우리가 미국에 내놓을 수 있는 지적재산권은 매우 적었던 데 비해서 저 사람들의 지적재산권은 뭐 책에서부터 각종 기술에 이르기까지 많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단히 손해가 되는 거였죠. 또 무역구제 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 어려운 여건이었죠. 그런 여러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자유무역 협상을 추진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정력적으로 추진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이건 결국 그의 임기 중에 끝이 나지는 않았고 2012년에 가서 이제 발효가 되는데 그건 이명박 정권 때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보면 노무현이 추구한 한미 FTA는 매우 국익을 잘 보호하는 굉장히 뭐랄까 훌륭한 협상을 했다는 평가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는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나도 그건 그때는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많은 이익, 그러니까 서비스 분야, 지적재산권 분야 등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의 완패가 예상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놀랍게도 이 한미 FTA를 하고 나서 결국은 미국이 손해를 봤다고 그러죠. 그것도 엄청나게.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또 새로 이 모든 것을 다 무효로 돌리고 새로운 FTA를 우리에게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노무현 정부가 추구한 한미 FTA는 우리의 자동차 업계에는 많은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불리한 분야, 가령 농업이나 축산업에 있어서는 한국의 농업을 희생시키고 축산업을 희생시키고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자살골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점, 나쁜 점을 보면, 그러니까 이걸 제가 다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걸 보면 싸고 질 좋은 제품이 들어오니까 소비자가 얼마나 좋으냐.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어차피 무역 의존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데, 그런데 이제 국가나 우리만 간섭을 안 한 게 아니라 저쪽 상대 국가도 간섭을 안 하니까 오히려 불안정이 해결된다. 또 투자도 많아진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반면에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된 건 농산물 외에도 외국인 소유 지분이 없어지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무역 관계에서 이른바 최혜국, 혜택을 받고 보호를 받는 무역 상대였는데 그런 점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경제가 망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 된다. FTA가 그렇게들 봤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기도 적었습니다만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FTA가 발효되기 전에
흑자가 83억 달러였는데 그보다 4년 후에는 무려 2배 이상 늘었다. 기계 분야도 마찬가지로 늘었다. 그런가 하면 농축산 또 수산업까지 합쳐서 적자는 거의 늘어나지 않았어요. 적자가.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한미 FTA로 봤을 때 이 체결 결과 손해를 본 것은 오히려 미국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했고 개정을 했는데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에게 손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도대체 미국의 전문가들이 실력이 더 나은지 한국의 전문가들이 더 실력이 나은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 위기 돌파 능력이 강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이 한미 FTA라는 것은 노무현의 정치적 운명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대국에 유리하다. 재벌에게만 유리하다. 비정규직을 양산한다. 이거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빈부격차가 커진다. 그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노무현에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또 노무현의 선택으로서 꼭 믿을 만한 것은 아니었다. 강약이 있는, 장단점이 있는, 문제점이 있는 그런 행위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의 모험적인 성격은 이러한 것들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맞을 매라면 먼저 맞는 것이 낫다라고 노무현은 그 당시에도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